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HLB, FDA가 오늘 우리가 캄렐리주마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승인된 CRL 89건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공개를 했고, 여기에 따라 갖고 항서제약 HLB 이번에 이 CRL을 보낸 이유에 대한 공식 문서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오늘 특별하게 특집으로 이 한 땀 한 땀 이 원문을 좀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거 그냥 보시고 뭐 기사 쭉 보시고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석하지 마시고 제가 한 땀 한 땀 원문을 갖다가 해석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번 HLB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유튜버로서는 요거를 갖다가 단순히 이런 기사만 보고 분석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 땀 한 땀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그걸 통해서 HLB가 연내 재신청이 가능할 것인지 무엇을 또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 눌러주시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 저희 주린이 보호구역 유튜브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자 제가 성심성의껏 HLB 계속해서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종목 추천 딱 드렸고 온코닉 테라퓨틱스 11% 수익 봤어요. 그죠? 그리고 HLB 이렇게 해갖고 계속해서 가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HLB 지금 11% 제가 찍어 드렸고 지금 수익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 좀 가이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010-6492-1704로 주린이라고 남겨주시면요. 해당 텔레그램에 초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이번에 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볼 건데, 자, 먼저 이번 문서 Complete Response Letter 해갖고 이거 89건에 대한 이 CRL 요게 이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서 서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누구를 이제 검색을 해야 되냐면 엘레바 테라퓨틱스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검색을 해갖고 서치 누르시면 요렇게 쭉 뜨는데 뭘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엘레바 테라퓨틱스 스테터스 해갖고 unproved 해갖고 NDA 요거죠. 요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요 문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 땀 한 땀 제가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해서 분석을 해 드릴게요. 자, 조금만 확대를 해볼게요. Becaus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blah blah levosimendan has only been established in the combination with HSR 1210. We will not approve levosimendan until a regulatory approval action is issued for SHR 1210. 요게 이제 뭐냐면 리보세라닙의 안정성과 유효성은 캄렐리주맙과의 이런 병용에서만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SHR 1210이라는 여기에 대한 규제 승인 조치가 나기 전까지는 리보세라닙을 허가할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FDA는 리보세라닙 단독 승인에 대한 불가를 명확히 했다는 소리예요. 이 말은 즉슨 HLB 신약 허가는 캄렐리주맙이 선행 조건이 돼야 된다라는 점을 못 박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용일 때만 우리가 이거를 허가를 하겠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due to restrictions on travel, we were unable to complete our bioresearch monitoring clinical inspection during this review cycle. Inspections will be deferred until resubmission. 자, 이게 이제 뭐 여행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뭐 코로나 같은 이런 사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 갖고 이번 심사 주기 동안 모든 이 임상 시험 관리 이거 BIMO라고 하잖아요. 이거 점검을 완료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점검은 제재 출시로 연기가 된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BIMO 점검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에 있어 갖고 이런 신뢰성 확인 절차인데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재제출 시에 다시 좀 필수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다시 점검을 하겠다.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e reserve comment on the proposed labeling until the application is otherwise educate. 그러니까 신청서가 이 적절하게 보완될 때까지 이런 제한된 라벨링. 그러니까 제한된 라벨링이라는 것은 이 처방 정보를 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보류하겠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임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CMC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이런 약품 설명서, 이 라벨링 검토를 진행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현재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 해결 전에는 라벨링 논의가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을 FDA가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safety update 해갖고 관련해갖고 이제 when you 뭐 response to 뭐 블라블라 해갖고 쭉 이제 내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거예요. FDA가 최소 이제 3개월 정도의 안정성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과거 자료로는 좀 부족했고 이런 새로운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세이프티 업데이트가 요게 지금 이 문서의 FDA의 이런 공식 문서의 핵심 사안이라고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중요하거든요. 자, 요거를 이제 항목별로 이제 보게 되면 요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다뤄주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Describe in detail any significant change or finding in the safety profile. 그러니까 안정성 프로파일에서 중요한 변화라든지 발견된 점이 있으면 상세히 기술하라. 그러니까 최근 임상에서 이런 부작용 패턴이 변했는지 혹은 새로운 위험이 드러났는지를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들도 포함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보여줘야지 인정이 된다라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보게 되면 이런 새로운 또 다른 이제 요구 사항이에요. 이런 새로운 임상이라든지 비임상 시험에 대한 이런 세이프티 데이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원래 제출 양식과 동일한 포맷으로 다시 제출하는, 진짜 까다롭죠, 얘네들. 그리고 새로운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 new safety data, combined with original application data. 기존 데이터 통합표랑 같이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include tables that compared frequency of adverse event 해갖고 기존과 이런 새로운 데이터를 비교한 부작용 발생 빈도. 이게 이제 뭐냐면 adverse event거든요. adverse event frequency 해갖고 부작용 발생 빈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적응증에서 얻은 안정성 데이터도 별도로 표로 정리해서 보내라. 할 거 진짜 많죠. 이거 담당하는 사람 머리 아플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튼 이번을 통해서는 FDA 자체가 뭘 이제 의미하냐면 FDA는 부분적인 데이터를 싫어한다. 과거의 데이터와 최신 데이터를 합쳐갖고 일관된 데이터와 그래프로 제출을 해야 된다. 단순히 추가 데이터 몇 줄이 아니고 전체 데이터셋을 업데이트한 버전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번 present retabulation of the reason for premature trial discontinuation by incorporating 블라블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임상 시험 도중에 탈락한 환자의 사유를 재분석해서 보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drop out, 재분석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이런 새로 완료된 시험에서 드러난 탈락 사유나 패턴이 있으면 다시 정리해라. 그죠? 무슨 교수님이 학생한테 거의 뭐 숙제를 내주는 듯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에 있어갖고 이 환자가 약을 막 못 견디거나 부작용으로 중도 탈락했으면 FDA는 이를 안정성 시그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독 탈락은 약효보다 부작용 이슈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provide case report formed 해갖고 블라블라인데
여기서는 이제 임상 중에 died during the clinical trial. 그러니까 임상 중에 사망하거나 부작용으로 시험을 완수하지 못한 환자들의 이런 케이스 리포트를 제출을 하라. 케이스 리포트를 제출을 해야 되고 개별 보고서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러티브를 요약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serious adverse event. 심각한 부작용에 있어서도 서술형 요약을 필요로 한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FDA는 특히 이 사망 사례를 이런 중대 안정성 리스크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순 숫자 보고가 아니라 이런 개별 사례별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자 상태라든지 사건 경과, 이런 약물과의 인과관계를 요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참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다 하겠지만. 그리고 describe any information that suggests substantial change in the instance of common but less seriou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새로운 데이터라든지 뉴 데이터 그리고 오리지널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부작용에 대한 이 발생률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는지 서술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부작용뿐만 아니라 흔하지만 이런 경미한 부작용까지도 빈도 변화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 5%였는데 새 데이터에서 뭐 10%로 늘었다라든지. FDA 이거 진짜 중요하게 봅니다. 특히 이런 경미하게 보이는 이런 부작용도 누적하게 되면 이런 안정성 이슈에서 될 수 있기 때문에 숫자의 어떤 변화 자체를 강조를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번 이 FDA의 요 내용을 이제 디테일하게 좀 봤더니 조금 이제 정리를 해 보자면 결국에는 FDA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기존의 어떤 데이터, 기존의 데이터와 신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섞어갖고 믹스해갖고 다시 결론을 내란 소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환자별 이런 케이스라든지 서술 보고서를 또 제출을 하라. 그죠? 그리고 중도 탈락이라든지 사망, died 여기에 대한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부작용 발생률에 대한 변동 추적 이런 것들을 좀 필요한 그러니까 완전히 세이프티 패키지를 다시 내라는 소리입니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거랑 조금은 더 좀 심각한 내용이었어요, 사실. 근데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최소 3개월의 이런 안정성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에는 3개월마다 새로운 안정성 데이터를 쌓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 내용을 종합을 해봤을 때 10월에서 11월 달까지 해갖고 연내 재신청 3개월치 해갖고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FDA가 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 6개월 이상의 안정성 입증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놓고 똥인지 된장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좀 빠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연내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 기대감이 주가로 지금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2026년 승인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그렇게 지금 본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재신청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주가는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승인이 안 난다 하더라도 재신청에 대한 부분들만 나와도 우리가 일정 부분 HLB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주가가 많이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은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약간 FDA가 요구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억측도 하고 추측도 했지만 일정 부분은 뭐 틀렸고 일정 부분 맞았고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 other 해갖고 이제 마지막에 얘네들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리서브미션에 대한 기한입니다. 그래서 within 1 year the date of this letter you are required to resubmit take other action available under 21 blah blah. If you do not take one of these action we may consider you lack of response request to withdraw application under 요거 해갖고 you may also request extension of time in which resubmit the application. 그러니까 이 서한을 발급받은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제출 또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만약에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FDA는 이를 신청 철회 요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만 재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LB는 이에 따라서 반드시 3월까지는 재신청을 해야 된다. 언제? 2026년 3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끌게 되면 뭐가 된다? 자동 취하가 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요게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재제출에 대한 조건. Resubmission must fully address all the deficiencies listed in this letter and should be clearly marked with resubmission in large font. 이게 어떻게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재제출 시에는 이 서한에 명시된 모든 결함 사항을 완전히 해결을 해야 되고 서류 표지에 리서브미션이라고 명확히 표시를 해야 된다. 저그들도 뭐 HLB한테만 받는 게 아닐 거니까 이거를 갖다가 분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뭐 응답은 뭐 재제출로 간주되지 않고 새로운 심사 주기도 시작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 FDA는 이를 심사를 아예 시작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즉 앞서서 얘기했던 뭐 이런 CMC라든지 그리고 세이프티, 안정성 요건, 그리고 BIMO, 그리고 라벨링, 요런 이제 모든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갖고 제출을 해라. 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승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FDA와 회의나 전화 회의를 요청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 갖고 뭐 HLB 같은 경우는 뭐 타이프 A 미팅이라든지 타이프 BC 요런 것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재제출 전에 뭐 가이던스 받기 위해서 미팅을 여는 것이 사실 일반적이기 하기 때문에 이런 타이프 A, B, C 정도의 미팅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끝으로 The product may not be legally marketed until you have been notified in writing that this application is approved. 그러니까 승인 서면 통지를 받기 전까지 제품을 합법적으로 판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당연한 규정이긴 하지만 FDA가 명확하게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재제출만 했다고 해서 조건부 판매는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질문이 있으면 컨택트 해라. 요 내용은 여러분들 이걸 유출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질문이 있으면 담당자한테 연락하라라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 CMC 담당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HLB가 직접적인 이런 소통 창구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정도까지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HLB가 지금 1년 내에 반드시 재제출을 해야 되고 그게 시한이 대략적으로 내년 3월이다. 자동 미루게 되면 자동 철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CMC라든지 결함 사항들 뭐 안정성, BIMO, 뭐 라벨링 이런 것들을 충족을 해서 제출을 해라.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일정 부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도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앞으로 HLB가 해야 될 투두 리스트라고 하죠. 투두 리스트. 여러분도 일하실 때 투두 리스트를 항상 만들고 하셔야 돼요.
지금 HLB 역시도 투두 리스트 아마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엘레바랑 같이 요거를 갖다가 항서제약이랑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머리 아픈 일이죠. 근데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HLB가 빨리 이걸 진행할 수 있도록 어? 우리가 뭐 IR 팀을 쪼아야 되나 뭘 쪼아야 되나. 어쨌든 우리가 쪼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보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HLB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주린이 보호구역의 김 대표와 함께 HLB 계속해서 이제 투자해 나가실 분들은 꼭 이번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HLB 주주님들을 위해서 HLB는 HLB대로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 한 종목을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요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이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은 여전히 좀 탈출하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 종목으로 좀 일단 수익을 좀 보시고 여기서 돈을 좀 벌어갖고 HLB 추가 매수 타점이 오면 신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 정도 이 종목이 빠르게 상승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청취를 해주시고 해당 종목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HLB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즘 주식시장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단타 쳐봤자 큰돈 안 되신다는 거 이미 많이 느끼시고 계실 듯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돈 제대로 벌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된다. 비중 없이 단기로 그냥 30% 드실래요? 아니면 비중 투자로 중기로 300% 먹으실래요?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라면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떤 섹터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시세가 나와줄 수 있을까? 과연 많이 오른 100만 원짜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00만 원 가는 게 수월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섹터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2차 전지, 자동차, 뭐 반도체, 4차 산업 등등이 있는데 물론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최근에 과도하게 빠졌던 2차 전지 섹터에서 대시세 종목들이 많이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 지금 리튬 시세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하반기부터 2차 전지 섹터 업황 개선세가 나와줄 거예요. 자, 2023년도 보시면 이런 식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2023년도에는 실적이 아닌 이런 섹터에 대한 기대감,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업계에도 투자에 대한 성과들이 나오면서 공장들이 조금씩 가동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결국 맛을 본 놈들이 한 번 더 크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2차 전지 섹터에서 잡아야지 3배 정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를 기억을 하면서 한 종목을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해당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종목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대 낙폭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0%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개미털기가 빡세게 마무리가 된 이후에 바닥권에서 메이저 세력들의 물량들이 대거 포착이 되었습니다. 최근 악성 물량 상당 부분 소화를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슈팅이 임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들의 이런 주가 부양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쪽 증설 또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시세 종목은 아무 종목에서 안 나오고요. 이런 종목들에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그렇게 찾았던 종목이 EM 플러스 금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종목이오니 유출은 좀 자제를 해주시길 바라겠고 이번에 이 종목으로 대박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하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자 위에 전화번호 드릴게요. 자, 상단 전화번호 010에
6492-1704로 자 뭐라고? 대시세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신청을 받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면 세력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개미 털기가 좀 빡세게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소수의 분들에게만 드려야지 지금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되도록 혼자만 좀 매집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 뭐 지인이나 주지 마세요. 정보는 유출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단 전화번호 010-6492-1704 대시세라고 남겨주고 올해 2025년 대시세 종목으로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